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윤나의 말, 마음 상담소예요. 이것은 우리의 말과 마음의 건강을 돌보는 곳이죠. 오랜만에 영상에서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저는 그 사이에 몇 가지 변화들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 배경이 좀 바뀌었죠. 변화를 좀 줘봤는데 어떠신가요? 그리고 제 머리도 되게 짧아졌습니다. 제가 어제 쇼컷을 해갖고 좀 어색한데 적응하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제일 큰 일은요, 리더의 말그릇 드디어 출간되었습니다. 제가 말그릇이 2017년에 나왔더라고요. 와, 벌써요? 그 사이에 당신을 믿어요라는 책이 있었고, 근데 이 말이나 관계 버전으로 치자면 한 3년만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제가 거의 매주 강의를 하고 그리고 코칭을 하죠. 1대1로. 근데 그럴 때 느낀 것은 누구나 자기 삶의 리더이구나. 리더로서 서로 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많이 깨달아요. 코칭할 때는 주부들이 찾아오죠. 전업주부들도. 왜냐하면 부부관계나 아이들을 키우는 일은 굉장한 리더십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대학생들도 많이 찾아오세요. 팀플을 하거나 이제 후배들이 고민 상담을 해올 때, 그리고 앞으로 진로와 관련해서 자신의 삶의 리더로서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나 리더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런 파트너와 팔로워가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말그릇 버전을 꼭 쓰고 싶었어요. 근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이 책을 읽으시기에 앞서서 책을 읽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안내 영상을 좀 준비하고 싶었어요. 말그릇이 크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말그릇이 큰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왜 우리가 그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런 안내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내가 만났던 리더들 중에서요, 와, 이 사람 진짜 말그릇 크다, 혹은 말그릇이 요매네 이랬던 리더 기억나세요? 직장생활 하면서도 좋고요, 가족이나 친척 중에 떠올려도 좋고, 학교생활 하거나 가까운 지인 중에 떠올려도 좋습니다. 일단 말그릇이 큰 리더 하면 두 사람이 퍼뜩 생각이 나는데요. 일단 대학교 때 여자 선배였어요. 근데 그 선배는 다른 선배들하고 좀 다르게 우리가 막 징징거리고 막 술 먹고 꼬장 부리고 선배한테 고민 상담하고 이럴 때 그 선배는 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후배들이 많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준 것 같아요. 넌 어떠냐고? 네 마음은 어떠냐고? 어떻게 하고 싶냐고? 네 마음을 먼저 한번 쫓아가 보라고, 이런 식으로 고민 상담을 해 주었던 것 같아요. 또 한 명은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분이신데, 두 번째 직장에서 만났던 리더입니다. 제가 그 회사를 그만두기로 이제 마음의 결정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왜냐면 제가 일을 굉장히 잘했고 그리고 저를 굉장히 아껴줬던 리더가 많이 서운해하셨어요. 좀 배은망덕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코칭을 이미 이제 배워야겠다, 코칭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기 때문에 아주 그만둔다고 딱 잘라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 리더, 말그릇이 큰 리더가 어느날 저를 방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또 말리겠지. 왜 네가 그만두면 안 되는지를 또 설명하시겠지. 그러면서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딱 질문이 너가 5년 후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싶으느냐고 물으셨어요.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신선했어요. 제 5년 후를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니, 그리고 너의 꿈이 뭐고 비전이 뭐고 왜 그 꿈을 키우고 싶은지, 그리고 네가 하는 일이 이 회사에선 지금 이곳에선 할 수 없는지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요청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결국은 제가 그래도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분이 저를 또 두 번째 또 부르셔가지고 저한테 두 가지를 딱 주시면서 내가 아는 A라는 회사가 있고 거기 코칭 회사고, B라는 회사는 어떤 기업에서 코칭을 담당할 수 있는 매니저 일인데 둘 중에 뭐 하고 싶냐고 본인이 소개해 주시겠다고. 와, 진짜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두겠다잖아요. 그래 지금 당장에 그 기업, 그러니까 그 조직에는 손해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길게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너랑 나랑 헤어진다고 지금 끝이 아니야. 너랑 나랑 길게 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인지를 질문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제가 말을 하면 꼭 수첩에 적으셨어요. 그리고 수첩을 꼭 가슴팍에 넣어 갖고 다니셨어요. 사람들의 말을 항상 적어서 갖고 다니시는 그런 리더였죠. 참 말그릇이 크다. 지금 생각해보면 네, 그렇습니다. 반대도 있죠. 반대는 너무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제가 막 했던 실수들도 많이 떠오르고요. 그리고 반대는 아까 이제 대학교 때 선배 말했지만 나머지 선배들 한번 생각해보면 말이 너무 많은 선배들도 있었어요. 무슨 말을 못하죠, 제가. 네, 후배가 좀 얘기하면 나는 이러면서 옛날 옛적 무용담까지 다 들어야 되는 선배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로 주체가 안 되는 거죠. 말그릇이 너무 작아서. 직장 다니면서도 말그릇이 작다고 느꼈던 그 리더들의 특징을 보면 자신이 불편한 감정을 느낄 때 감당을 잘 못하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더가 되면 불편한 일이 정말 많거든요. 다 내 맘 같지 않으니까요. 그랬을 때 이게 마음이 감당이 안 돼서 갑자기 와르르 바르르 해서 쏟아버리거나 아니면 이게 한꺼번에 모아둬요. 바로바로 얘기 나는 한꺼번에 모아뒀다가 날 잡아서 잡는 거죠, 사람을. 그런 리더들도 있고 뒷담화하는 리더도 저는 몇몇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도 제 동료들은 거기에 있잖아요. 그럼 간간히 다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뒷담화는 어떻게 해도 본인한테 들어가게 돼 있는 거 아시죠?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말그릇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공통점을 추려보면요, 저는 크게는 두 가지 생각이 좀 들어요. 하나는 말그릇이 큰 사람은요, 사람을 좀 길게 그리고 깊게 본다라는 거죠. 같이 일하다 보면, 함께 있다 보면 실수도 하고 서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게 봐야 하는 거죠. 또 다른 가능성을 찾기 위한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깊게 본다는 거죠. 그냥 들리는 말이 아니라 저런 말을 왜 했을까? 저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 이런 것을 궁금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불편한 마음을 잘 감당해낸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도 불편할 때 잘 이해하는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상대의 마음도 잘 이해하고 소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는요, 아마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 생각해보면 마음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비즈니스에서 혹은 이해관계에서 마음을 너무 모른 척 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마음을 너무 모른 척하고 일부러 아닌 척하고 안 보이는 척하고 대화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이 책은 본격적으로 이 대화 테이블에 마음을 다룬 책이다. 이 대화 테이블에 어떻게 나와 너 우리의 마음을 꺼내놓을 수 있을까를 고민한 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리더가 마음을 다루는 능력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겁니다. 이 책은 그 이유를 몇 가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안내할 수 있겠어요. 일단 첫 번째는 내 맘 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말 너무 공감하지 않으세요? 다 내 맘 같지가 않아요. 특히 혼자 할 때는 그나마 나만 힘들면 되잖아요. 내 파트너와 팔로워가 있다는 건 그 마음을 일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할 때 의미와 연대감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사람은 의미와 연대감을 느끼고 확인받을 때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동기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화에서 의미와 연대감을 자극시킬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제 연구소 직원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현재 재택근무 중이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대면으로 이제 회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정하고 회의 안건 한 5개를 가지고 갔어요. 근데 한 3개 정도 막 이야기를 진행하고 났는데 저희 직원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와, 제 맘 같지 않더라고요. 저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끝을 보고 뭔가 더 막 뛰어들고 싶은데 앞에 이 3가지도 좀 부담스럽고 양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싶다고 이렇게 선을 딱 긋는데요. 와, 내 맘 같지 않다. 그래서 마음이 그냥 자동적으로 확 상해버리더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직원이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 그리고 너와 내가 함께 일하고 있다는 연대감을 확인시켜 줄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숙제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이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이유는요,
세대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MZ세대라고 하는 우리 때랑 달라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소통법에 대해서도 가장 많이 강의 의뢰를 받고 있는데요. 그 세대별로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분석하는 강의를 한다기보다는 이전과 지금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한 경향성을 소개해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마음이 아주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참고 유보하고 모른 척하고 견뎠던 이 마음을 그냥 이제는 드러낸다는 거죠. 이게 좋다, 싫다, 모르겠다, 안 한다, 이건 왜 그러냐. 그러니까 마음에 담아두었던 거를 이제는 계속 표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세대들을 보면서 기존의 리더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저걸 저렇게 말한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런 고민이 갈수록 커지겠죠. 세 번째는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떻게 하면 같이 일하는 느낌을 줄 것인가, 이것이 리더의 언어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한테 그 비대면 시대에는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완전히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만 기존에 우리가 하던 것을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back to the basic. 원래 하던 것을 더 기본을 잘 지켜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확한 의사소통. 대면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비대면일수록 더 많이 질문하고 더 듣는 구체적인 정확성, 우리가 신경 써야 하거든요. 그리고 안전성. 그러니까 얼굴 보고 대화할 때는 조금 분위기가 뭐지 싶으면 더 질문하기도 하고 뉘앙스를 파악하지만 비대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럴 때 내가 스스로 불편함 없이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더불어서 공감성. 그런 불안정한 시대에 가장 잘 적응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원만성이라고 하잖아요. 즉, 잘 공감하는 능력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리더의 언어가 내가 너를 공감하고 우리 팀이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 그 좋은 모델링이 되어야 하는 거죠. 당신이 만약 리더라면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이 원리를 좀 알아야 하고,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저 사람의 마음에 어디가 이렇게 자극되는지, 그리고 혹은 내가 어떤 상황이 불편할 때 나의 마음 어디가 이렇게 딱 스위치가 켜지는지, 이런 원리들을 이해하면서 대화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 리더의 말그릇이 아마 그 원리를 이해하시고 실제 적용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책을 잘 읽으시기 위해서는요, 읽으시기 전에 질문 3가지를 준비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은요 어떤 상황일 때 특히 불편하십니까? 그러니까 리더마다 불편한 일이 참 많지만 어떤 구간은 계속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아까도 그 설명을 드렸지만 막 제가 신나게 달려보려고 할 때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렇게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속도 조절을 하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확 뭐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막 5개 가지고 갈 때 저희 직원이 우리 여기까지만 해요 할 때도 뭔가 확 불편해지고, 저희 가정에서도 여보 이렇게 하자 라고 확 들을 때 저희 남편도 자꾸 생각해 보자고, 그럴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막 이렇게 저를 저지하면 확 마음이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언제 주로 불편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불편해질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가 비포 애프터를 한번 비교해서 보자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냥 다다다다 지르는 경우도 많았죠. 또 이렇게 몰아놨다가 화 안 난 척, 그리고 서운하지 않은 척, 이해하는 척 하면서 한꺼번에 푸는 경우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종종. 그리고 혼자서 서운해하고 뒤에서 이런 거.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나의 마음을 이해하고 너의 마음을 이해한 다음에 우리가 말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애프터죠. 원래는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3가지 질문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sense, 그리고 see, say 이 세 가지 과정의 흐름을 쭉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sense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감지하는 1단계. 그리고 C는 내 마음을 잘 감지하는 리더는요, 상대방의 마음도 잘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찰하는 2단계 C입니다. 그리고 3단계 say. 그리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그냥 느낀 대로 이렇게 입으로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센스하고 C하고 나서 말을 하게 되면 내 말이 이전과는 어떻게 달라질지 우리 같이 연습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연습하는 과정, 또 책을 읽는 과정에서요, 질문 있으면 댓글로 보내주세요. 제가 앞으로는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혼자 강의하는 그런 영상들도 틈틈이 준비하겠지만 이 책을 읽는 과정에서 궁금하신 것들, 독자들의 질문들만 좀 추려서 유튜브 영상으로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이 책에도 인용되어 있지만 저희 가족이 이렇게 자주 가는 제주도에 곶자왈이라고 하는 숲이 있어요. 그 숲이 주는 느낌이 참 좋아서 갈 때마다 방문하는데요. 그 숲 해설사분이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걸 들을 때 이 곶이 숲이란 뜻이고 자왈이 그 가시덤불이란 뜻이래요. 그러니까 가시덤불로 이루어진 숲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지역이요, 제주 지역에서도 가장 척박하고 가난하게 살았다고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나무들이 쭉 자라면 그 나무들이 더 크게 자라서 무성하게 숲을 이룰 때까지 좀 기다려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러질 못하고 나무가 좀 자라면 베어 쓰고 조금만 자라면 또 베어다 땔감으로 쓰고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숲에 가시만 이렇게 많이 남아서 갈수록 더 척박해졌다,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저도 리더로서 아이들을 키울 때 아름드리 나무로 계속 자라게 둬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당장에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빨리 하도록 하고 규칙대로 하도록 하고 그러진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기업에서는 어때요? 회사 사무실에서도 사람을 키워야 한다는 건 알지만 당장에 땔감으로 써야 되는 거죠. 아, 내가 팀장 1년 하는 동안 이때 성과 바짝 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을 키워야 할 나무로 본다기보다는 그냥 땔감으로 보는 그런 관점들이 사실 여전히 많이 남아있죠. 그러나 곶자왈이 주는 교훈처럼 급하다고 자꾸 가져다 쓰면 갈수록 더 척박해지는 거죠. 사무실 환경뿐만이 아니라 나의 마음도, 너의 마음도요. 부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아름드리 나무라고 보고 잘 키울 수 있는지, 성장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숲을 가꾸는 과정에서 내 마음도 참 좋고 내 인생이 참 의미 있네, 괜찮네 라고 느낄 수 있는지 이 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책 한 권이 여러분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 욕심으로 쓰진 않았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지금까지 하시던 대로 하시면 돼요.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다만 5%만 내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다면요, 내가 딱 5%만 나의 마음을 더 잘 보고 누군가의 마음을 잘 볼 수 있다면 무엇부터 해보시겠어요? 그 답을 찾는데 도움이 되시는 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럼 또 다음에 좋은 영상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아시죠? 그 사이에 몸과 마음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